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 딸 김도희에 대한 진실. 강세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정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강승우를 감싼 이유가 그거였어. YL그룹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얼어붙은 표정, 그 속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분노. 마치 지금껏 감춰왔던 시간이 단 한 문장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 그리고 그 진실은 마침내 모두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차기 회장의 강승우를 내세우겠다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계약서야. 황기찬은 자신의 방에서 유령회사의 서류를 정리하며 불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원수의 딸을 그렇게 이뻐했어 내가. 방 안에는 커튼도 반쯤 닫혀 있어 햇살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비밀회의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진펜으로 서류 위 특정 문장에 밑줄을 긋더니 마침내 낮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김도현이 입김에 들어갔다면 단순 투자 목적일 리가 없어. 단순하게 투자사로 비즈니스 하러 온 게 아니란 거잖아. 원하는 게 뭘까? 강상무, 그 애를 앞세워 YL을 삼키려는 거냐?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 그는 곧 DH홀딩스와의 회의에 접속합니다. 쟤 어디까지? 김도희 대리. 모니터 너머로 연결된 투자사 이사진들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기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우린 제3자 명의의 법인을 통해 자금을 우회시킬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 명목이죠. 그리고 곧 그는 강세리를 불러 유령회사의 대표 자리를 제안합니다. 너 휴게실에서 썼기엔 너무 아깝잖아. 내 이름 이 서류에만 올라가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강세리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기찬의 제안을 곱씹으며 눈빛이 변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YL에서 조롱받고 밀려났지만 이 제안은 달랐습니다. 이제 자신도 판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좋아요.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요. 기찬은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조건? 말해봐. 앞으로 날 더 이상 조용히 무시하는 사람은 없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이 판에서 내가 이기는 쪽이었으면 좋겠네요. 그 순간부터 강세리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위험한 도박의 핵심 인물로 거듭납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유령회사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빠르게 부상합니다. 며칠 후 강세리는 회의실 한켠에서 USB를 바라보며 중얼입니다. 이걸로 나도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거야. 그 USB에는 우연히 녹음된 강미란과 강재인의 대화, 출생의 비밀, 경영권 승계 전략까지 모두 담겨 있었고 강세리는 이제 자신이 가진 이 조각이 어떤 폭탄이 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그녀는 몰래 YL의 서버실을 찾습니다. 보안 직원에게는 인사팀 업무 관련 USB 복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단순한 직원 인사 기록이 아니었죠. 그녀는 USB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야 좀 재밌어지려나. 당신들 날 너무 얕봤어.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강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강세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황기찬이라는 냉철한 설계자가 서 있었죠. 그의 미소는 더욱 차가워졌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USB엔 강미란과 강재인의 대화, 출생의 비밀, YL의 경영권 승계 전략까지 담긴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죠. 세리는 이걸 무기로 황기찬과 강미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는 도율경, 강재인과 함께 황 회장의 뒷조사를 이어가고 마침내 유령회사와 자금 세탁에 대한 증거를 손에 넣습니다. 그는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서며 말합니다. 이제 이 판을 뒤엎을 시간입니다. 한편 도율경은 강재인을 집으로 들이며 조용한 공간을 내어줍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소파, 새로 장만한 이불, 그리고 그녀가 직접 끓인 미역국. 그 모든 것에서 가족이라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율경은 말은 아끼지만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제인은 그 진심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날도 늦게 귀가하며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고맙습니다, 유경씨.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웃지만 눈가는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건네며 말합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누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안정된다는 게. 제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유경은 손수 만든 수육과 된장찌개, 샐러드를 내놓으며 정갈하게 차린 저녁상을 제인 앞에 내놓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함께합니다. 제인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하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유경씨 덕분에 저 다시 숨 쉴 수 있었어요.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유경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엔 깊은 공감과 묵직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무한의 위로를 보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비오는 저녁.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인은 문득 말합니다. 저 예전에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근데 유경 씨는 다르더라고요.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다 말없이 제인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말없이 눈을 맞춘 채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다음날 제인은 유경을 위해 작은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갑니다. 늘 저만 받기만 해서요.
이젠 저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유경은 당황하며 웃고 주위 동료들은 둘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을 넘어선 새로운 감정선 위에 놓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심스레 걸어가는 길 위에서 아직은 고백도 확신도 없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강미라는 정우성과 마주합니다. 회의가 끝난 늦은 밤 사무실 복도 끝 불 꺼진 공간에서 마주선 두 사람. 지난 밤을 모른 척하려는 듯 그녀는 일부러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날 밤 우리 진심이었나요? 그게 그냥 술김이었단 말이에요. 강미라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성의 눈을 비켜가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진심이었다면 더 위험했을 거예요. 그 순간이 내 본심이었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둬요. 정우성은 미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미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진심 안에 담긴 애절함, 억눌린 감정은 오히려 그를 더욱 그녀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잠시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미란이 돌아서기 직전 오성은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습니다. 미란 씨 이대로 정말 끝낼 수 있어요. 난 솔직히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내고 뒷모습만 남긴 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모르는 사이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같은 시간 최자영은 정윤희의 집에 들릅니다. 처음엔 단순한 방문이었지만 거실 한편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 속 김도희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 사진, 그 얼굴. 너무도 낯익고 아프도록 익숙한 그 미소.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을 들어 올립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 맞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자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거짓과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녀는 모든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치매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기 시작하는 역설적인 고통 속에서 자영은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정작 자신의 친딸은 친구의 집에서 자라며 그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 충격은 곧 엄청난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눈물은 아무 소리 없이 그녀의 손등위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정윤희가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영과 사진 그리고 굳은 표정. 그녀는 말없이 자영의 앞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자영은 손에 사진을 쥔 채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윤희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자영아, 내가 뭘 봤든 내가 뭘 알든 우리 이제 그만 솔직해지자. 그 아이에 대해, 도희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시고 침묵 끝에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애는 정말 착했어. 누구보다 따뜻하고 밝았어. 그런 아이가 그런 죽음을 맞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자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눈물과 고백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에 쌓인 오해와 미움이 하나둘씩 풀려가는 순간이자 동시에 더 큰 상처를 떠올리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윤희는 마침내 손을 뻗어 자영을 안아줍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랬어. 이 뜨거운 화해의 순간은 감정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정윤희는 김도윤을 불러 거실에 앉힙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 긴장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윤희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다 말합니다. 그 여자 강재인,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니? 도윤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 애가 김도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 애가 우리 가문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큰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모성의 단면이었죠. 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희를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엄마,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연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너의 선택을 믿어볼게. 단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마. 사랑도 책임이니까. 그 말에 도윤은 울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조용히 껴안습니다. 정윤희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엄마와 아들은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감정이, 모든 진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을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마침내 깨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황나라 역시 강승우의 변화에 흔들립니다. 도유경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를 보며 그녀는 질투를 감추지 못합니다. 남자 사람 친구가 많아도 괜찮다며. 나도 남자 사람 친구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승우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세리는 강미란의 방 앞에 섭니다. 손엔 USB. 그녀는 문을 열며 말합니다.
이 얘기 황 회장도 알면 재밌겠죠. 강미란의 표정이 굳습니다. 정윤희가 뒤따라오고 그 긴장감 속에 여왕의 집 56회가 마무리됩니다. 진실은 결국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왕의 집 다음 회 폭로의 시간,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